자, 두 번째 중단원이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수열의 합에 관련된 내용은 앞 단원에서 SN이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을 공부를 했는데, 자, 요 단원에서 우리가 새로운 과정인 시그마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야. 자, 일단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이미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그마라는 새로운 기호를 공부하는 건 당연하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든 개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SN에 뭔가 안 좋거나 좀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지.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마찬가지 좀 깊이 들어가는 분석까지 좀 쉬는 시간 중간에 하면서 오늘 다 설명을 할 거다. 오늘 나가는 건 거의 숙제가 개념 노트가 대부분이고, 우리 풍산자 같은 경우는 풀 게 오늘 거의 없어요. 한 3페이지, 4페이지밖에 안 돼. 알겠죠? 자, 내용 잘 듣고, 그리고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노트 정리 미리 하지 말고 영상 올라가면 내일 중은 작성해서, 자, 수요일날 수업 5시 전까지 꼭 작성해서 나한테 마찬가지로 보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시간 늦게 보내고 그런 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미리 필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 그럼 보자. 일단 기호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니네가 예전에 물어봤었던 거야 이거. 자, 이렇게 생겼어. 이게 그리스 S자라고 하더라고. 자, 그래서 합의 의미인 S를 줄여서 저렇게 로마자로 기호를 하나 만들었대. 자, 그리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표기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시그마가 수열의 합, 뭔가 더하는 것에 대한 기호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냐면, 시그마라는 기호를 이렇게 쓰고 옆에다가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잘 들어야 돼, 일반항에 관련된 식을 여기다가 써요. 그 다음에 시그마의 아래 위에다가 뭔가를 쓰는데, 잘 봐. 맨 아래에다가 잘 보세요. 여기 원래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은 A, N이라고 많이 썼었는데 K라고 썼죠. 자, 뭐냐면 대입하는 숫자의 넘버링을 보통 시그마에서는 N 문자보다는 K 문자를 좀 많이 써. 나중에 대학교 가서 얘들이 수학 전공을 하시거나 그러면 시그마 기호 정말 많이 쓰는데, 그때는 K 문자보다는 I 문자 같은 걸 주로 좀 많이 쓰기는 해. 참고하시고, 어쨌든 넘버링의 기준이 N보다는 K를 쓰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다. 잘 들어라. K에다가 니네가 수열의 합 공부했을 때는 첫 번째 항부터 대입했잖아. 맞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대입을 했었단 말이야. 자, 그렇게 맨 아래랑 맨 위에다가 대입하는 숫자의 시작값과 대입하는 숫자의 마지막 숫자를 위에다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일반항을 쓰게 되어 있는데, 자, 그걸 오른쪽에다 나열하면 당연히 수열의 합처럼 니네가 했으니까 이거잖아. n까지 대입하고 이렇게 샥 쓰겠다라는 거잖아. 자, 요것에 대해서 우리 좀 해석을 해보자. 일단 첫 번째,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맨 아래에 있는 1부터 n까지 순차적으로 대입한다고 했었지? 자, 그게 수열의 합 때 우리가 했던 건데, 자, 표기를 좀 하기 위해서 여기 세모라고 할게, 위를 동그라미라고 할게. 그럼 시그마의 표현을 해석했을 때 일단 세모부터 동그라미까지 숫자를 대입하는데, 잘 봐라. 대입하는 숫자가 형태가 어때요? 1부터 1씩 커지는 숫자들을 대입하고 있지? 근데 너무 당연한 게, 수열 공부했을 땐 여기 있는 게 넘버링의 의미였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숫자가 1씩 증가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세모부터 네모까지 대입을 하는데 숫자의 크기를 1씩 증가시켜서 어디에다가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돼 있었어. 그 다음에 다 더했죠. 자, 이게 기초적인 시그마의 일단 개념인데 조심해야 되는 거 잘 봐라. 자,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SN이라는 표현이 좀 한계가 있고 단점이 있다 보니까 새롭게 만든 거라고 했지. 잘 들어. 수열의 합에서의 SN은 무조건 대입하는 게 1부터 시작해가지고 1씩 증가하는 숫자를 대입한 거야. 그게 SN이었어. 근데 시그마에서는 꼭 대입하는 게 1부터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자, 의미를 좀 확장하고 있는 거야. 수열의 합에서의 SN보다 좀 비교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쓰기 위해서 합이라는 의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좀 정의내리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럼 대입하는 숫자가 굳이 1부터일 필요가 없어. 자, 그럼 조심. 잘 봐. 세모부터 동그라미까지 대입하는 숫자가
자, 반드시 1일 필요가 없어요. 1부터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자, 됐나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한 100을 넣어봐봐. 마이너스 100부터 0까지야. 그럼 무슨 의미야? 마이너스 100? 1씩 증가한다 했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98, 땡땡땡 0까지 대입해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반드시 자연수가 아니라는 거 느꼈어? 마이너스 100부터 대입했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연수일 필요가 없고 0이 와도 되고 음의 정수가 와도 돼. 자, 그럼 자연수가 아니라는 거 좀 이렇게 해석해보자. 원래는 형의 넘버를 뜻하는 게 n값 자연수였기 때문에 니네는 앞에서 sn까지 공부했을 땐 대입하는 숫자가 다 1부터 자연수만 대입을 했었는데 자연수가 아니라고 했어 무조건. 그러면 그 자연수가 원래는 항의 넘버였단 말이죠. 그 항의 넘버에 집착할 필요가 시그마에서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연수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어도 된다고.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게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항이 잘 들어야 돼 얘들아.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열에서 공부했을 때 A 1번이라고 써있으면 우리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지? 수열에 1을 대입한 첫 번째 항이었잖아. 맞지? 근데 얘가 시그마에서 왔을 때는 위에 있는 AK라는 식에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해야 돼. K 대신에 1을 대입한 결과값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에서 공부한 걸 좀 깨고 있지? 첫 번째 항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는 1을 대입한 결과값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 자, 그럼 또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아까 여기 있는 걸 내가 처음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일반항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잘 봐. K에 대입하는 게 만약에 1부터가 아니어도 된다며. 음수가 와도 되고 0이어도 된다며. 그럼 생각. 여기다가 0이랑 마이너스 같은 거를 대입할 수 있어? 일반항에서 대입할 수 있어? 대입 못하죠? 대입할 수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우측에 써있는 AK를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그마에서는. 알겠죠? 일반항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땐 이 녀석은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반드시 수열의 일반항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포괄적인 표현은 이 녀석은 그냥 K 문자를 포함한 관계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냥 식이야. 일반항의 의미는 되게 함축적인, 좀 범위가 좁은 표현이에요. 자, 알겠지? 뭔가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니네가 지금까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리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등등등을 공부하시면서 AN, A1번 이런 거 다 수열의 일반항 첫 번째 이렇게 해서 생각이 별로 개념이니까 공부를 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틀의 가치상이고 시그마를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열에서만 쓸 게 아니라 니네 나중에 시그마는 계속 나와. 미분, 적분, 극한 등등등에서 나중에 수투, 미적분을 할 때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때 오늘은 시그마의 전체적인 올바른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확장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하는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냐? 물론 지금 설명하는 시그마는 나중에 나올 미적분을 이해하기 위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생각하자. 아, 수열의 합의수만 쓰는 표현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요거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나? 그럼 연습 하나 해볼까? 시그마를 간단하게 하나만 이해해볼게. 목소리가 끊기고 너무 안 들리면 얘기 좀 해줘. 그리고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아까 말한 게 선생님이 결국에는 무조건 1부터 대입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러면 마이너스 100부터 마이너스 98까지 대입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물론 우측에 있는 이 녀석은 무조건 일반항은 아니다. 관계식이라고 하면 얘기했다. 자, 그럼 이걸 해석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K에다가 마이너스 100 대입한 거랑 99 대입한 거랑 마이너스 98 대입한 것만 계산해서 더해봐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색해서 그렇지
어려운 게 아니야 사실은 처음 하는 내용은. 물론 깊이 들어가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 하는 건 심화 과정은 거의 없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제가 SN에 뭔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시그마를 새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럼 이미 단점이 나왔어. SN은 1부터 자연수만 대입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특징이다 단점이 있는 건데 시그마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며.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이 수요에서는 당연히 SN을 찾기 위해서는 일반항이 필요했단 말이야. 근데 시그마에서는 여기 있는 식이 굳이 일반항일 필요가 없는 거야. 좀 더 좋은 거죠. 더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SN에 있는 단점을 좀 보완하고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시그마라고 보시면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둘을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SN과 시그마에 대해서. 자,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SN을 뭐가 좋냐면 그냥 S10 이렇게 써있으면 니네 어떻게 해석했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면 10이 아니라 n이라고 써있으면 n번째 항까지 합이지. 그럼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게 여기 n에 있는 숫자가 끝항의 숫자라는 거야. 더하기를 하기 위한 끝항의 숫자인데 그게 곧 뭐란 거냐면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거다 보니까 그게 곧 항의 개수랑 얘네가 더해야 되는 항의 개수랑 똑같다라는 좀 쉬운 특징이 있기는 하죠. 자, SN에 공부한 게 이거죠. 그러면 시그마는 아까 말한 대로 시작하는 숫자가 무조건 1일 필요가 없다고 했지. 마이너스도 되고 0도 된다고 했죠. 자, 따라서 이 녀석은 시작하는 항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굳이 1부터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더하기를 하기 위해서 대입하는 숫자의 표기 방식, 표현이 굉장히 자유롭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니네한테 계산이 귀찮아지는 단점이겠지만 뭔가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얘보다는 얘가 압도적으로 좋은 거야.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하는지? 자, 단점은 그럼 뭘까요? 아까 말했죠? SN은 무조건 1부터 대입한다면 그게 단점이야. 자, 그래서 무조건 1부터 대입해야 된다. 자, 알겠니? 그래서 시작항이 무조건 1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단점이라고. 1번이라고 정해져 있죠. 자, 근데 시그마가 SN보다 좋다면서 갑자기 장단점을 논하고 있는데 선생님 시그마의 단점을 얘기하면 오늘 공부하는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단점도 좀 알고 있어야 나중에 미적분 때 나오다면 그때 이 단점을 상쇄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뭐 리미트 머시기 공부를 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수업 끝나고 수토 가면 바로 나오니까 원 니네가 아니야. 니네가 바로 진도 나갈 내용이에요. 이 다음 단원이 수열 다음 단원이 극한이야. 리미트라고 나옵니다. 그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때 가면 이 내용을 좀 이제 단점을 상쇄하기 위한 새로운 표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그냥 이해만 하고 갑시다. 이 부분은. 자, 일단 잘 봐. 아까 쓴 게 보니까 굳이 1부터 안 써도 된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99, 마이너스 98 집어넣어서 다 구해도 상관없대. 표기 표현이 자유롭대.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상에서 한번 봤을 때는 대입하는 숫자가 얘들아 니네 집합과 명제 공부했을 때 숫자의 개념 중에서 이산적 변량하고 연속적 변량 공부했던 거 기억나니? 그게 이산적 변량과 연속적 변량이 원소연화법의 단점이 연속적 변량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소연화법이 아니라 조건제시법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었었죠. 자, 그럼 그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대입하는 숫자가 일씩 차이가 나. 그리고 숫자 범위로 봤을 때 정수는 굉장히 많지. 하지만 숫자 자체의 개념만 봤을 때에는 이런 정수, 자연수의 개념은 이산적 변량의 개념이었단 말이야. 많긴 하지만 숫자를 표현할 수 있기는 하죠. 그런 게 이산적 변량이었다고. 그러면 이 녀석의 뭐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라고 해야 되겠잖아. 자, 얘는
여기다 쓸게. 자, 이산적 별량을 대입한 그냥 값에 합은 표현할 수 있어. 원소분해법도 이산적 별량을 쓸 수 있었잖아. 근데 연속적 별량을 표현하지 못했죠. 그게 이 녀석도 단점이야. 뭐냐? 연속적 별량을 대입한 합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현재 개념에서는. 그럼 이것에 대한 단점을 상세한 개념이 언제 나오느냐? 아까 말했던 수투 미적분 함수의 극한에서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은 단점이지만 단점이 아니야. 알겠지? 계속 나온다고 했다가 시그마 기호. 자, 그러면 두 가지 비교를 했었고 어쨌든 SN보다 시그마가 더 우월한 표현이구나 라는 걸 지금 계속 느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갖고 놀아볼게. 자,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제5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니네가 오늘 시그마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 떠올라야 되는 계산 방식은 뭘까? SN을 써야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SN은 무조건 1번째 항부터 더하는 특징이다, 단점이 있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5항부터만 더하고 싶으면 나는 이렇게 했었다.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해서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버리면 되죠? 그게 A5번, A6번, A7번, 땡땡땡, A10번까지의 합이었어. 시그마의 수열의 합에서. 자, 근데 두 번째 방식은 난 이제 시그마를 공부했기 때문에 연습하자고. SN은 1부터 대입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빼기를 해야 되는데 시그마는 굳이 1부터 안 넣어도 되니까 뭐부터 대입하면 돼? 나 5부터 대입한 것만 더할래. 그래서 K 자리에다가 5부터 10까지만 대입할래. 어디다가? 관계식 AK에다가. 자,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쓰면은 그냥 한 큐의 해결이 가능하다. 자, 표기법 자체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 연습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 얘들아. 자, 하나 더 연습해보자. 자, 이번엔 요거를 한번 표현해볼게. 자, 이번엔 넘버링이 짝수 번째만 있죠? 그럼 저거를 SN이랑 오늘 공부한 시그마를 해가지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일단 SN으로 먼저 한번 해볼까? 나 이거 SN으로 저거 한번 표현해볼게. 그냥 S라고 쓸게. 자, 그러면 정말 단순 계산을 하면은 2번만 나 계산하고 싶다. 그럼 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S2번에서 S1번 빼면 되죠. 그럼 얘 2번만 남죠. 맞나? 그 다음에 A4번은 네 번째 항까지 합해서 세 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되죠. 자, 잘 보고 있나? 딴짓하지 말고 잘 봐라.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여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면 되죠. 자,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은 SN을 통해서도 쓸 수가 있는데, 잘 봐. 요거 일단 시그마 표현 먼저 쓰고 나서 여기서 변형 좀 잠깐 해볼게. 나 시그마로도 한번 해볼래. 시그마의 표현이 참 자유롭다고 했잖아. 야, 잘 들어라. 일단 2, 4, 6인데 짝수지. 얘들아, 한 큐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내가 아까 우측에 써있는 게 처음에 써진 건 AK라고 써졌는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는 무조건 일반항은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대입하기 위한 관계식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 안 하고 이거 하나를 한 큐에 저 녀석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도 될까? 2의 배수니까 K 자리에다가
1부터 3까지만 대입해. 근데 여기다가 대입하면 A1, A2, A3 더하세요잖아. 안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관계식을 변형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 K를 넣지 말고 2K라고 넣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 대입하면 A2, 2 대입하면은 A4, 3 대입하면 A6이라고 위에 있는 식이 한꺼번에 만들어지지. 자, 내가 그래서 아까 여기 있는 게 무조건 수열의 일반항은 아니라고 한 거야. 수열은 이렇게 일반항 쓸 수가 없거든.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하게 자, 그냥 위에 있는 식이 바로 만들어진다라고 표기가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시그마로 한번 변형해 나오는 거죠. 딱 이렇게 하면 돼. 잠깐. 저기 있는 거 보시면 얘를 좀 순서를 바꿔서 빼기가 있는 거 뒤로 다 빼버리고 더하기 기호가 있는 애들만 이렇게 한번 써봐봐. 그 다음에 자 뒤에 있는 건 S1번, S3번, S5번 이렇게 되지. 자, 이해되니? 그러면 잘 들어. 내가 수열단에서 수열의 합 SN의 의미가 합의 의미만 있다라고 이해하면 큰일 난다고 했다. SN도 합이긴 하지만 그 녀석 자체가 새로운 수열의 일반항을 뜻하기도 해 라고 내가 분명히 SN 표현할 때 써줬어. 그러면 얘를 그냥 일반항스럽게 생각을 해서, 물론 일반항은 무조건은 아니지만 시그마에다가 집어넣어 보는데, 자, 방금 학습했죠? 짝수 넘버링이 있을 때는 이렇게 2K로 바꾸면 그냥 손쉽게 대입해가지고 식을 표현할 수 있대. 자, 난 이렇게 하면 돼. 여기 있는 걸 S, K라고 썼는데, 잘 들어. 짝수 번째지. 그러면 K에다가 똑같이 얘처럼 1부터 3까지 대입하고 S, 2K라고 써주면 각각 1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3 대입한 거 여기 다 있잖아.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복잡하게 안 쓰고 이렇게 시그마 기호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그럼 뒤에 있는 건 어떻게 할래? 자, 일단 빼기인데 뒤에 있는 것도 시그마로 한번 표현해보자. 홀수죠?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S2K가 아니라 S2K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3, 3 대입하면 5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홀수 넘버링인 것도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만들어서 한 큐에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고. 자,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자,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것도 연습을 좀 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시그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목은 시그마 나열하기라고 한번 써볼 건데, 자, 내가 이번 수열 단어를 얘기하면서 니네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이 단어는 겉멋충이 하게해도 되는 좋은 단어냐 니네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선생님이 등차수열 얘기할 때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어. 공식에 의존하는 풀이를 너무 하지 말고 공식 밖에 창의적인 풀이를 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라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했었죠. 그러면 그게 원래는 이런 얘기야.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원래 대한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지금도 똑같아. 수열 단어를 그 동네에서 뭐라고 정칭하고 있냐면 수열을 공부하는 컨셉을 공식에 의존하라고 거기 써있지 않아. 무조건 창의적인 풀이. 다시 말하면 어떤 식이든 관계없으니까 규칙을 니네가 한번 찾아내봐 라고 하는 노가다 계산, 그거를 유식하게 귀납적 추론 또는 발견적 추론이라고 얘기해요. 권장하고 있다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나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해줘서 니네 이거 공부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라고 써있어. 그래서 나도 니네들한테 야, 공식 외우긴 하는데 공식에서 의존하는 풀이만 하지 마. 그러면은 이거 말 안 들은 거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하면서부터도 똑같은 원리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잘 보세요. 다양한 변화를 한번 도모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지수에 K가 있다. 잘 들어라. 내가 아까 말한 게 우측에 있는 거는 대입을 하기 위한 관계식이라고 그러죠. 맞나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시그마의 정의에 의해서 써보시면 요거지? 맞아요? 근데 잘 봐.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여기 있는 K랑 여기 있는 K가 일단 잘 들어야 되더라. K는 일단 내가 아까 대학교 가서 시그마 공부하면 여기가 K가 아니라 I 문자가 올 때도 있다고 했잖아.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변형이 되냐면 아직 그게 왜 I가 쓰는지 이제는 몰라도 돼. 그건 대학교 가서 얘기할 얘기인데 그것을 의미하는 바를 지금 내가 얘기해 준 게 굳이 여기 문자가 K가 아니어도 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가 대학교 때 I 쓴다면 그럼 I 자리에다가 3부터 5까지 대입하고 관계식이 2의 I승 이렇게 써있어도 상관없어. 왜? 뭔데? I에다가 3부터 5까지 대입하라는 거야. 그럼 20 나와요? 안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잘 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K를 대입하기 위한 관계식이라고 그랬잖아. 우측에 있는 게. 그럼 여기 있는 문자랑 일치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얘도 마찬가지로 일치만 하면은 굳이 K 문자가 아니어도 똑같은 표현을 쓸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거 할 때마다 뭐 문제 풀다가 가끔 이렇게 태클을 거실 때 쌤! 이거는 허수잖아요. 허수단위 루트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면 진짜 공부 제대로 안 한 거다. 왜 그러냐면 나는 복소수 공부할 때 반드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얘들아, I가 복소수, 허수를 뜻하는 대표적인 기호인 건 맞지만 복소수 문제에서 만약에 이 I가 진짜 니네가 말했었던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반드시 모의고사건 내신 문제건 수능 문제건 이건 필기하지 마. I는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반드시 문제 다 써있다라고 나 그래서 모든 문제에 써있어. 이게 복소수의 의미를 가지고. 알겠죠? 근데 안 써놨잖아. 그냥 얘는 그냥 평범한 I야. 미지수라고요. 알겠죠? 이런 허접한 얘기하면 큰일 난다. 나중 가서. I는 복소수잖아. 안 돼, 이거. 자,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니네가 느낄 수 있는 결론은 굳이 K가 아니어도 되는구나. 따라서 문자만 맞으면 돼. 변수에 관계없이 대입하세요. 문자만 맞으면 된다니까. K가 아니어도 된다. 두 번째. 잘 들어야 돼. 자, 위에 쓴 숫자를 한번 다 있을 때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을 더하는 거를 잘 들어. 방금 위에 쓴 거에 따르면 야, 니네 이거 시그마라 표현하면은 K에다가 3부터 5까지 어디에다가? 2의 K제곱에다가 넣으면 돼 라고 위에서 한번 써줬지. 그래서 잘 들어. SN보다 시그마가 좋은 게 시그마가 표현이 굉장히 자유롭단 말이야. 아까 뭐라 했어요? 대입하는 숫자가 꼭 자연수가 아니어도 된다고 했고 1부터 대입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걸 내가 한번 바꿔볼게. 잘 봐라. 시그마 문자는 그냥 따로 바꿀게. I에 식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 자, 뭐 이것부터 좀 너무 재미가 없나? 자, 시작하는 숫자를 내가 그냥 마이너스 100이라고 썼어. 그럼 어떤 식에다가 100을 대입, 마이너스 100을 대입해야지 2의 세제곱이 나와? 라고 물어보시면 방금 내가 모르고 썼다 지운 거야. 2에 103승에다가 i를 더해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00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나왔어.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자, 속도로 느낄 수 있는 거. 막 음수 집어넣어도 된다. 자, 근데 이걸 좀 보기 좋게 쓰기 위해서 순서만 좀 바꿔줄게. 자, 그럼 당연히 숫자는 세 번째 한까지만 더했으니까 요 녀석보다 한 칸 세 칸이 커진 마이너스 97까지만 아니 98까지만 대입할 수 있겠죠? 100, 99, 98까지 세 칸 미안해 말 잘못했어. 100부터 98까지 두 칸 증가해야지 총 세 번 대입한 거지.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부터 98까지 대입한 식으로 이렇게 변형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냐? 이번에 대입한 숫자를 자, 그냥 뭐 문자를 H로 바꿀게. 다른 걸 대입해야 되니까 1부터 대입한 걸로 의미부여라는 걸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2의 몇 제곱을 써줘야지만 1 대입하면 2의 세제곱 나와. 1 대입
대입했는데 지수가 3이 됐어. 그럼 2를 더 더하면 되지. 따라서 h에다가 2 더하면 되지. 몇 가지 대입해? 3까지 대입하면 되지. 됐니? 자,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잘 봐라. 근데 내가 이걸 써준 이유가 있는데 이거 좀 이따 내가 언급할 거야. 잘 들으세요? 3부터 대입했고 마이너스 100부터 대입했어. 그러면 SN은 특징이다 단점이 무조건 1부터 대입해야 된다. 그럼 잘 봐. 얘는 1부터 대입했지. 그럼 SN하고 의미가 똑같아. 몇 개만 대입한 거야? 1, 2, 3.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여기다가 대입한 거 다 더해. 라고 하는 얘만 봤을 때입니다. 얘만 봤을 때. 얘는 의미가 뭐가 되냐면 S 3하고 똑같아. 이해됐어요?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대입한 거니까 1부터 대입했으니까 걔는 첫 번째 항이 되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만 독특하게 수열의 합의 의미인 S랑 의미가 똑같아지는 결론이 나와요. 자, 그러면 잘 들어. 수열의 합이라면 S의 의미를 갖는다며. 그러면 여기 있는 식은 뭐가 될까? 아까 내가 여기 있는 게 무조건 수열의 일반항은 아니라고 했잖아. 맞니? 근데 녹색 네모 친 거 자체가 수열의 합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일반항의 의미도 갖지. 자, 됐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자, 이렇게 변형함에 따라서 SN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구나. 자, 하지만 표현의 자유로움을 다시 한번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하고 잠깐 쉴 거야. 잘 들어라. 그리고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여기 있는 내용에서 연관지어서 얘기할 거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십시다. 자, 요거 하고 잠깐 쉴게. 자, K에다가 결론은 정리할 겁니다. n까지 어떤 ak라는 일반적으로 관계식 일반항을 모양이 있어. 자, 그러면 관계식에다 이렇게 대입했는데 잘 들어라. 정리를 해볼게. 자, 대입하는 숫자가 아까 이거 일반항이고 SN의 의미를 갖는데, 자, 대입하는 최초의 숫자가 밑에 있는 게 최초의 숫자였죠. 자, 1이면 여기 있는 AK라는 식은 일반항의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나가보면 그냥 얘가 결국에는 1번째 항부터 3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맞죠? 그러면 시그마에 있는 처음 대입한 숫자와 마지막 대입한 숫자를 이렇게 연관지을 수도 있어. 대입하는 숫자가 (1부터 n까지) 대입한 거지.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까지 더한 거라며? SN이라며? 자, 그 얘는 항의 넘버를 의미한다. 그래서 얘네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었던 수열합 SN과 의미가 어느 정도는 다 통한다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값이 뭔지를 나중에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1부터 대입했다는 얘기는 첫 번째 항, 수열의 첫 번째 항 대입했을 때 결과값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때에만 일반항의 의미 갖고 항의 넘버의 의미까지 대입하는 숫자가 갖는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거 이어서 합니다. 자, 선생님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할 때 다 함수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다 해드렸는데 시그마도 사실은 좀 연관성이 있어요. 물론 깊이 들어가는 건 무조건 극한 때 하실 거고 오늘은 현재까지 공부한 지식 수준에서 통하는 것만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일단 잘 보시면 아까 시그마의 표현이 얘들아 자유로워 굳이 1부터 대입하지 않아도 돼 라는 거를 우리 쉬는 시간 전에 써줬던 시그마 예제 중에서 자, 이런 게 있었어. 아까 K에다가 3부터 5까지 대입한 게, 자, 아까 써준 거는 H라고 했었는데, 그냥 똑같이 K 문자라고 써줬어. 자, 1부터 3까지 2에 K 플러스 2랑 둘이 의미가 아까 결국에는 같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잘 봐. 물론, 시그마도 대입하는 게 이산적 변형, 다시 말하면 일식 차이 나는 녀석들을 대입한 결과값들을 다 쓰는 거다 보니까 원칙적인 건
이 녀석을 억지로 함수로 분석하는 건 이상한 거야. 수열 때랑 똑같은 거예요. 굳이 따지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다 함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이산적 변량인 자연수만 된다고 했었잖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대입하는 게 이산적 변량이기 때문에. 근데 억지로 그냥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런 게 가능해. 잘 들어? 색깔 구분을 좀 해볼게. 자, 니네 여기서 볼 때는 잘 안 보이겠지만 노트 필기할 때 잘 하세요. 자, 첫 번째 있는 거를 자 얘를 그냥 노란색 관계식이라고 한번 해보고 뒤에 있는 거를 파란색 관계식이라고 한번 해볼게. 저 녀석을 그냥 함수라고 생각하고 할 거야. 그러면 미지수가 지수에 있으니까 얘는 지수함수죠. 그럼 얘도 지수함수죠. 자, 근데 대입한 거를 일단 이산적 변량이기 때문에 선으로 나타낼 수는 없어서 점으로만 한번 표현해 볼게. 자, 1부터 계산을 해보시면 파란색부터 보자. 파란색은 1부터 3까지 대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K에다가 1 대입한 게 2의 세제곱이지. 그럼 그거를 대충 한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한 여기쯤 있다라고 그냥 점을 한번 찍어볼게. 됐나요? 그 다음에 K에다가 2 대입하면 좀 크겠죠? K에다가 3 대입하면 더 커지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배수관계를 좀 보시면 K에다가 3 대입하면 2의 세제곱이 되잖아. 그럼 그게 K에다가 1 대입했을 때의 값인 2의 세제곱하고 똑같지. 따라서 3 대입한 거랑 1 대입한 거랑 똑같아서 얘랑 동일한 라인에 노란색 함수값 대입한 게 위치하게 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2 대입한 거랑 여기다가 2 대입한 거랑 여기다가 4 대입한 게 똑같죠? 자, 따라서 2 대입한 거랑 4 대입한 게 동일한 라인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마찬가지 과정으로 3 대입한 거랑 5 대입한 거랑 같은 값을 갖게 되다 보니까 물론 이 녀석이 만약에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전체 실수, 다시 말하면 연속적 변량을 갖게 되면 그래프처럼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겠지. 노란색도 당연히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겠지. 자, 근데 이렇게 점을 찍어봤더니 이런 거 어디서 봤냐? 라고 물어보시면 평행이동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갈 때, 다시 말하면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가면은 반대 방향이니까 두 칸 왼쪽 마이너스 두 칸 평행이동한 거죠. 얘가. 자, 위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봐봐. 뭐라고 했어? 내가 노란색 그래프를 파란색 그래프 만들 때 x축 방향으로, 자, 물론 얘는 정역이 k니까 k축이겠구나. k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두 칸 평행이동하는 거지. 근데 생각, 니네 수학상에서 도형의 이동 공부했을 때 우리 다 알죠? 이거 K축 방향으로 몇 칸? 마이너스 두 칸 평행 이동하면 얘네 식 어떻게 계산했냐면 K 자리에다가 뭐 대입했어요? 부호 반대 대입이었지. K 플러스 2 대입했지. 근데 여기다가 K 플러스 2 대입하면은 여기 있는 식과 정확하게 똑같아지죠. 자, 따라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둘이 의미가 같은데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땐 얘와 얘는 서로 평행이동 관계야 라고 분석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대입한 수정하고 굳이 따지면 정의역 같은 애들 아니냐? 그러면 정의역스러운 K가 시작하는 숫자가 3이었다가 1로 바뀌었잖아. 잘 들으세요. 숫자가 몇 칸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 2칸 줄어들었죠? 물론 마지막 대입하는 숫자도 마이너스 2칸 줄어들었죠? 자, 2칸이 줄어든 거죠, 그런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숫자 자체도 평행이동 개념에 의해서 똑같이 2칸 줄어들었고 그래프도 2칸 평행이동 하게끔 다음과 같은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걸 줄여서 쓰면 시그마가 평행이동 개념도 포함하고 있네. 이게 함수로 분석했을 때 현재까지 니네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야. 자, 됐죠? 저렇게 그래프로도 분석이 가능하구나. 그럼 이거를 뭐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K가 처음 대입하는 게 A였는데 B까지 대입을 한 어떤 F, K라는 관계식이 있었다. 그러면 시작하는 숫자가 3이었는데 1로 바꿨지.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얘도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시작하는 숫자가 A가 아니라 1로 바뀌었어요. 자, 그럼 잘 들어. 숫자가 얼만큼 줄어든 거야? 요거에서 요거만큼 바뀌었죠? 그럼 계산 어떻게 하면 되겠냐?
3에서 1이 돼가지고 결국엔 마이너스 2칸이 됐지. 그럼 계산하는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1에서 3 빼기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똑같은 거야. A에서 1이 된 거니까 거꾸로 몇 칸이라고 바꾸면 돼요? 자, 1 마이너스 A 칸 평행 이동한 거죠. 뒤에 거에서 앞에 빼면 된다고. 자, 그럼 이걸 왜 얘기했냐면 아랫게 평행 이동했으면 위에 있는 숫자도 똑같이 평행 이동해야 되잖아. 얼만큼? 1 마이너스 A 칸 평행 이동해야 되죠. 따라서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요. 됐나요? 무슨 말하는지 뺐습니다. 자, 됐냐? 그러면 아까 말한 게 함수의 평행이동이라 했으니까 자,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니? 이건 관계식이잖아. 자, 이해됐어요? 그럼 계산할 때 어떻게 대입하면 되겠어? 얘를 원래는 평행이동을 한 건데 자, 여기 봐봐. 마이너스 2칸 평행이동했더니 결국에는 식에서 계산할 때는 부호 반대 대입이라고 했잖아. 그럼 요만큼 평행이동 만약에 플러스 방향으로 바뀌거나 자, 얘는 빼기를 했죠. 아까? 그러면 식에서는 K 마이너스가 아니라 반대로 해야 되니까 더하기가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굳이 억지로 관계식을 만들면 다음과 같이 식을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바꾸면 잘 들어. 아까 쉬는 시간 전에 얘기한 게 1부터 시작하는 시그마는 SN의 의미랑 똑같다 그랬잖아. 그럼 잘 들으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꾸게 되면 자, 복수이지만 아까 했던 거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식 자체가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1부터 대입한 합이기 때문에 얘는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당연히 상관이 없어지죠. 여기 있는 게 그래서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자, 이렇게 평행이동 개념을 통해서 시그마끼리 이렇게 변형하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 연습 한 번만 하자. 자, 기본 예제는 아니고요. 잘 보십시오. 시그마 갖고 노는 거 연습할 거야, 이제. 자, 보자. 그럼 이렇게 되겠다. 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계산해. 자, 근데 별로 안 어려워. 잘 들어. 어쨌든 얘도 더한 건데 2부터 100까지 더한 거잖아, 대입하고. 근데 얘는 1부터 99까지 더한 거란 말이죠. 그럼 둘을 서로 뺐대. 그럼 생각? 이게 말로 해도 된다. 왜냐면 2 대입한 거부터 자, 여기서 몇 개만 써보자. 얘는 2 대입한 거부터 100까지 대입한 거잖아. 거기에서 뭐를 빼? 이거 빼는 거지. 그러면 1 대입한 거부터 99까지 대입한 거지. 근데 빼면 어떻게 되냐면 약분되죠? 잘 보세요. A 2번부터 쳐주셔야 약분돼. 되니? 그럼 앞에 가르친 거는 살아남는 게 A. 자, 99까지 약분되니까 A 100번이 살아남죠. 그럼 뒤에는 A 1번은 약분이 안 됐지만 2번부터 99번까지 다 날라갔잖아. 그래서 A 1번밖에 안 남지. 자, 됐어요? 그러면 결국엔 얘에서 있는 게 그냥 답이 되죠. 뭐 갈만해. 이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럼 하나 더. 조금 어려운 거. 자, 뭔가 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 정의대로 풀면 돼. 근데 잘 봐라. 졸지 말고. 했을 때 물어본 게 뭐냐면 요거 물어봤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잘 봐. K가 곱해져 있어. 일반항스러운 부분은 물론 무조건 일반항은 아니라고 했잖아. 했을 때 1부터 50까지 대입한 근데 얘는 K가 없잖아.
자, 이 모양을 지금 두 개를 적절히 계산해가지고 좀 만들어낼 건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거 봐봐. 여기에다가 그냥 1부터 몇 개만 쭉 대입해볼게. 그러면 1 곱하기 A1, 2 곱하기 A2, K에다가 1, 2, 3 쭉쭉쭉 대입하는 거니까 1, 1, 2, 2, 3, 3 다 대입하는 거야. K 곱하기 AK니까. 자, 이런 식으로 쭉 쓰시게 되면 맨 마지막에 50까지 대입하는 거죠. 50 곱하기 A 5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얘도 그냥 1부터 대입해 볼게. 잘 들어본데 K에다 1 대입하는데 여기는 K 플러스 1이라는 거야. 그럼 1을 대입하면 1 곱하기 A 2번이죠. 근데 여기다가 안 쓰고 여기다가 쓰자. 왜? 동형 취급을 당할 수 있거든. 자,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쭉 대입하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뭐겠어요? 49를 대입하니까 49 곱하기 A 50 되는 거 확인됐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 A 50이랑 동형 취급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럼 관계식 두 개가 만들어졌거든요. 얘를 적절히 갖고 놀 거야. 어떻게 할까? 벌써 보셨을 때 잘 봐라. 이거 나열해 보면 이거잖아. 그럼 두 식을 적당히 어떻게 계산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이 답이 나올까요? 물어보시면 빼면 돼요. 자, 빼보세요. 자, 1 곱하기 A1인데 1은 뭐 쓰나 마나고, 얘에서 얘 빼면 1 곱하기 A2죠? 1 쓰나 마나고, 그 다음은 1 곱하기 A3죠? 1 안 쓸래. 땡땡땡. 1 곱하기 A 50번이죠? 1 안 쓸래. 그럼 뺐더니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이름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지요? 자, 따라서 얘가 그냥 내가 원하는 답이라 결국엔 어떻게 하면 된다? 첫 번째 줄관계식이 요거지. 두 번째 줄관계식이 요거였죠? 따라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 게 답인 거잖아. 뺀 게 답인 거잖아. 따라서 300 마이너스 230이 답이야. 답은 70. 자, 됐니? 자, 이렇게 풀면서 느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자. 나열하고 있어. 합이다 보니까 나열해서 내가 아까 평가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규칙 찾는 거라고 했잖아. 자, 공식이 아니야. 이런 거 다 계산하는 게. 이걸 무슨 공식처럼 안 하냐? 쭉 써가지고 규칙 찾아내는 거야. 더하기 빼기는 테크닉적인 거. 자, 됐죠? 다음. 자, 이제 책에 나온 공식. 요 공식 나오는 페이지까지가 숙제야. 니네 이제 좀 이따 내가 다시 적어주긴 할 텐데. 자, 공식은 겁나 쉬운데요. 뭐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과만 내오지 말고 이해하고 관계해야지 항상. 자, 첫 번째 나온 공식 이겁니다. 잘 보세요. 안 어렵습니다. 자, 어떤 시그마 1부터 n까지 대입했는데 일반항처럼 보이는 자리에 식이 맨 두 개가 더하기 또는 빼기로 엮여 있어. 해봐라. 자, 이걸 증명한 다음에 공식을 써줄게. 자, 저거 어떻게 할 거냐면 생각해보자. 얘들아. AK랑 BK라는 수열 같은 데가 둘이 연산관계가 적혀 있는데 이건 전체식을 치환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CK라는 새로운 수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내가 수열이라고 한 거는 1부터 대입해서인 거야. 알겠나? 자, 그러면 써보면 알아. 항상 아까 말했던 대로 풀이거리면 다 일일이 나열하기잖아. K에다가 1부터 써보면 A1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자, 이거 그냥 더하기만 쓸게. 증명하기 위해서. 빼기는 그냥 결과만 합시다. 자, A1 더하기 B1이 되겠죠? A2 더하기 B2가 되겠죠? A3 더하기 B3가 되겠죠? 땡땡땡. N까지 대입한 거니까 AN 더하기 BN 되겠죠? 그러지 말고 잘 봐라. 그러면 더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A가 있는 숫자끼리만 쭉 써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했더니 첫 번째 가르친 게 뭔 의미가 있지. 두 번째 가르친 것도 볼래? 자, 첫 번째 가르친 거 뭐라고 해석할래요?
어떤 AN이라는 일반항 맞죠? 1부터 대입한 거니까 N까지 대입한 거니까 첫 번째 괄호 친구는 시그마 K에다가 1부터 N까지 어디에다가 AK에다가 뭔가 대입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거는 그러면 BK에다가 대입한 거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둘이 서로 어떻게 된 거야? 더하기 구조가 된 거지. 자, 더하기 구조라고 이렇게 분석이 끝났다. 증명 어떻게 했어요? 쭉 나열한 거야 그냥. 시그마의 풀이가 대부분 이래. 빨리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일이 나열해서 찾아나가는 거라고. 알겠니? 자, 따라서 공식이 완성이 됐다. 잘 보아라. 그럼 적분은 이렇게 하자. 시그마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냐면 각각의 수열에 분배 법칙스럽게 분배됐다고 생각하면 돼. 뭐라고 했어요? 분배 법칙 하듯이 분배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빼기도 같은 과정이야. 그래서 빼기면 빼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시그마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는 거야. 자, 됐죠? 증명 끝났고요. 그 다음 그럼 이것의 가치도 좀 얘기하고 다음 공식도 좀 해보자. 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아까 이거 전체를 새로운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서 CK라고 썼잖아. 그러면 얘의 가치는 주어져 있는 수열이 이 녀석 CK 얘기하는 거야. 전체 대입했을 때 값을 자 계산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한 거야. 뭐 곤란하거나 귀찮을 때 자 어떻게 해야 될까? AK와 BK에 대입했을 때 값을 따로 계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가치야. 자 됐죠? 그러면 이번 예제는 안 해. 그건 니네가 다 할 수 있어. 이 녀석이 공식의 구조를 좀 이해하자. 잘 봐라. 선생님이 공식 설명하면서 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걸 이렇게만 바꾸는 걸 계산하면 그건 바보야. 이거는 서로 같다니까 굳이 따지면 이거 필요충분 조건이죠. 필요충분 조건은 상방 호환이었잖아. 양방향 소통이었잖아. 돌지 말라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반대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야. 둘이 서로 상위 호환이 돼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만 가는 것만 생각하면은 안 돼. 그럼 잘 들어. 얘를 이렇게 합치고 싶으면 뭐 하면 되냐면 마치 시그마가 공통인수 같은 거라서 묶어냈다고 생각해. 근데 공통인수는 말 그대로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럼 묶어내기 위해서 얘네가 꼭 맞춰줘야 되는 게 뭐냐면 대입했을 때 시작하는 숫자와 끝나는 숫자가 완전 똑같아. 그래야지만 공통인수 묶듯이 할 수 있다. 딴짓하지 말고 잘 봐라. 야 얼굴 안 보이는 사람 제대로 보이게 해라. 원건이 얼굴 안 보이고 종인이도 안 보인다. 얘는 뭐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똑바로 해. 캠 왜 키는데. 딴짓 안 할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이걸 쓰는 이유는 알잖아. 똑바로 써. 그러니까 원건이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해놔. 자 제대로 해놔라. 자 보자. 그러면 이거 연습할 거야. 잘 들어. 자 개념 문제야 사실. 실제로도 나오는 게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 저 녀석을 공통인수 묶듯이 묶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대입하는 시작하는 숫자와 끝나는 숫자가 전혀 안 맞죠.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앞에 거 냅두고 얘들아 아까 평행이동 공부했지. 그럼 이 녀석도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거냐면 얘랑 얘랑 일식 차이 나고 얘랑 얘랑 일식 차이 나거든. 그러면 아까 우리 공부한 게 평행 이동처럼 하는 개념에 따르면 얘를 일씩 줄여.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한 칸씩 줄어든 거니까 이건 굳이 따지면 K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칸 평행이 들어온 거지.
자, 그러면 관계식에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요? K 대신에 K 플러스 1로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고. 박종인이 자냐? 야! 자, 앉아. 이 똑바로 안 해? 대답해! 좀 기절했나 보네, 저거. 자, 한다. 그러면 이렇게 평행해서 했더니 아래 위가 딱 맞아 떨어졌죠? 자, 따라서 1부터 n까지 자, fk와 gk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다고. 개념 문제야 이거. 알았냐? 잘 봐라. 자, 근데 두 번째 방식은 반대로 하는 거지 뭐 보나마. 이번엔 얘를 자 어디 갔어? 방금 푼 건 얘를 얘한테 맞춰준 거잖아. 그럼 반대로 해보자. 그럼 이번엔 유령만 있으면 금방 해. 한 칸씩 크게 만들어. 따라서 자 K에다가 2랑 N 플러스 1을 한 칸씩 키운 거야. 자 그럼 얘는 K축 방향으로 한 칸 커진 거죠. 그럼 관계식은 K 플러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변형하겠다고. 자 그럼 대입하는 숫자 딱 맞아 떨어졌으니까 묶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묶으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의 변형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성민아 캠 키고 똑바로 해라. 너만 안 보인다. 얘 나갔냐? 안 나갔는데? 왜 대꾸를 안 하지? 기절했나 진짜? 자 봐라. 그 다음에 요것도 연습. 자 이번엔 평행이동이 아니고 안 되고 왜 그러냐면 한 칸 평행이동 해버리면 n이 n 플러스 1이 되니까 위에가 안 맞아버리죠. 반대로 해도 안 맞아. 그래서 이번엔 단순하게 할 거야. 얘를 얘한테 맞출게. 첫 번째 잘 봐. 잘 봐라. 자 이거를 그냥 1부터 시작할 건 바꿔요. 그럼 잘 들으세요. 얘랑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2부터 대입한 거 더한 거야. 얘는 1부터 대입한 거 더한 거야. 그럼 둘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없던 게 여기 생겼지. 뭐가 생겼어? 1 대입한 숫자가 강제로 생겼지. 그래서 뒤에다가 1 대입한 G1 값을 거꾸로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요거 계산한 게 요거 밑줄 친 거랑 의미상 어때요? 똑같겠죠. 자,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느냐? 합치려고. 자, 그래서 합친다. FK, GK 이렇게 합치고 뒤에 있는 거 그냥 냅두면 돼. 자, 이렇게 변형도 가능하거든요. 송민아! 네. 왜 대꾸를 안 해? 자빠져 잤지? 네? 잤구만. 자, 얼굴이 안 보인다고 이 찐따야. 야, 너 뭐하는지 내가 안 보이잖아. 똑바로 하라고. 카메라를 제대로 하라고. 니가 너만 안 보여요 지금. 원건이도 똑바로 해라. 바로 옆에 있어요. 안 보여 너. 바로 옆에 있는데? 손밖에 안 보이잖아. 니 뭐하는지 내가 모르잖아. 재준이는 됐어. 그렇게까지 안 내려도 돼. 부담스럽다. 똑바로 하라고. 자, 똑바로 했다. 카메라 조정해 너 빨리. 너 신경 쓸 시간이 없어. 수업해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방식은 얘를 아까 지금 얘를 얘한테 얘를 얘한테 맞췄죠? 반대로 맞추는 거 연습 한번 해보자. 그럼 이번엔 2부터 대입한 걸로 바꿀게. 내가 이래서 온라인 수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니네 뭐 하는지 집중하는지 전혀 안 보이니까.
다 보면서 하려고 그러면은 수업 진행이 안 돼, 진행. 협조를 해줘야 돼, 니네가 이럴 때일수록. 알았어? 믿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자, 다 했다, 거의. 잘 보시오. 그러면 이렇게 맞추면 얘랑 합칠 수 있는 거 확인했죠? 일단 비교. 자, 중간에 쓴다는 게 또 안 써버렸네. 잘 봐라. 얘 중에다 쓸게. 얘는 1부터, 어디 갔어? 얘는 1부터 대입한 건데, 얘는 2부터 대입한 거로 내가 바꿨지. 그럼 뭐가 빠졌죠, 이거는? 1 대입한 걸 빼버렸지. 그럼 뺀 거를 뒤에다가, 자, 그냥 쓰자. 뒤에다가, 이걸 써줘야지만, 누구랑 의미가 같아져요? 요 녀석하고 의미가 같아지죠. 1부터 대입한 거잖아. 다 더한 거잖아, 그러면. 자, 근데 이렇게 왜 했어? 결국엔 합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 동인아, 듣고 있지? 자, 그럼 2부터 L까지 FK 플러스 GK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럼 뭐 쓰면 돼? F1까지 쓱 더해주면 확실히 완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저 공식을 단순히 대입해서 계산하는 건 안 나와,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사실. 자, 됐죠? 그 다음 공식이 몇 개 없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오버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마무리는 지을 거다. 알겠냐? 잘 봐라. 자, 두 번째 식은 요거입니다. 자, C 곱하기 AK라고 나오는데 여기 있는 C는 숫자야, 그냥 상수.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하는 공식이, 자, 이것도 증명하고 바로 해볼까? 자, 아까 어떻게 했어요? 나열했죠? 나열해서 마찬가지로 확인해보면 1부터 대입한 거 쓰게 되면은 C 곱하기 A1, C 곱하기 A2, C 곱하기 A3 땡땡땡 N까지 대입한 거잖아? 그럼 아까는 교환법칙을 써가지고 정리했는데 얘는 C가 공통인수라서 C로 묶어내는 게 가능하죠?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의 핵심은 뭐야? 나열해가지고 따지고 있지? 자, 이게 문제풀이 할 때도 직접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그럼 가로친 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1부터 n까지 합친 거니까 여기다 쓴다. k 1부터 n까지 ak라고 쓰면 되겠지. 이게 시그마의 문제. 자, 그럼 c는 앞에 묶었으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묶었어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됐어요? 그러면 증명하는 거 끝났고, 그럼 활용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반항스러운 자리에 있는 곱하기 구조의 상수함은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도 상관이 없어. 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엔 AK가 빠졌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잘 들어라. 원래 여기 있는 식의 의미가 뭐였냐면 K를 대입할 수 있는 관계식이었다? 근데 K가 없어. 그럼 뭐냐면 1 대입 못해, 2도 대입 못해, 대입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입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1 대입해도 C밖에 없는 거고 2 대입해도 C, 3 대입해도 C, 땡땡땡 N을 대입해도 그냥 C밖에 없는 거야. 계산 값이 없어요가 아니라 K를 대입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 이 C 자체가 그냥 저것값이 되어버린 거. 알겠어요? 그러면 결과 C가 결국에는 1부터 N 대입한 것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C가 몇 개가 있는 거죠? N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쓸게. 얘는 N 곱하기 C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또 단순 무식하게 이거 두 개 이렇게 곱하면 공식이구나. 그러면 안 돼. 그건 정말 허접한 공부야. 자, 변형된 거 연습 좀 한번 해보자. 잘 보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2부터 n까지인데 항의 개수가 그러면 잘 봐. 1부터 n까지 대입했으면 n개겠지. 근데 2부터 대입했으니까 n개가 아니라 하나 부족하겠죠? 그러면 굳이 쓰면 여기 있는 걸 원래는 얘랑 곱하기라고 하면 안 되고 아까 뭐라 했어? C의 개수가 결국 전체 나열된 C 문자의 개수였잖아요. 근데 그게 뭐랑 똑같냐면 1부터 n까지 대입한 숫자들의 개수지. 뭐 그럼 굳이 난 그걸 공식화하겠다. 그러면
니네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개수를 몇 개라고 계산할 거야? n개죠? 근데 그거를 굳이 의미부여를 하면은 위에 있는 숫자에서 아래에 있는 숫자를 빼. 그럼 n-1이지. 그럼 거기에다가 1을 더하면 이게 만들어지기는 해. 물론 알면 좋아. 근데 이걸 굳이 막 이렇게 대입해서 풀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개수라는 말이야, 얘는. 자,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 하나 적다고 했잖아. 그럼 n이 아니라 n-1개에다가 c를 곱해야겠지. 자, 이해됐느냐? 그 다음에 하나 더. 잘 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문자 잘 보세요. K가 없죠? 대입해 못해? 못하죠? 그럼 C처럼 되는 거야. 1 대입해도 N, 2 대입해도 N, 3 대입해도 N이야. 그러면 N이 몇 개가 있겠어요? 계속 N이 나열되어 있지. 1부터 N까지니까 항의 개수 N개죠. 따라서 N이 전체 N개야. 야, 근데 n을 n번 더하면 얘 식 어떻게 바꿀래? n은 제곱이죠. 자, 이해됐으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n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연습 몇 개만 하자. 다 했다. 잘 보시오. 자, 조건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자, 사실 지금까지 써준 공식 지금 3번까지 써졌지? 저거를 그냥 적용하는 것 자체는 다 해. 어려운 거 없어.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보래. 아까 첫 번째 공식도 얘기한 게 시그마를 막 분배 법칙 하듯이 자유롭게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 안에 있는 거 있잖아. 잘 봐라. 3을 그냥 분배 법칙 해봐. 자, 3을 분배했어요. 그럼 6AK 3 곱하기 BK 마이너스 3에다가 시그마 이렇게 된 거지. 맞니? 그러면 아까 말한 것에 따르면 시그마는 분배가 가능한데 각각 분배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6 곱하기 AK인데 6이 아까 상수항 어떻게 된다고 했어? 튀어나올 수 있다 했죠. 그럼 앞으로 뺐어. 그 다음 시그마 분배하는데 3 마찬가지로 앞으로 튀어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시그마인데 얘도 앞으로 튀어나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고 이거는 뭐 상관없구나. 그냥 하자. 마이너스만 상관없을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K는 1부터 20까지인 거지. 자, 그럼 정리합시다. 자, 1부터 20까지 AK가 5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이거 전체가 5야. 6 곱하기 5 되는 거 확인됐어요? 자, 따라서 6 곱하기 5. 자, 얘는 BK가 8이니까 자, 누가 8이야? 요게 8이 되는 거지. 따라서 3 곱하기 8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굳이 따지면 요거 아닙니까? 이거. 맞죠? 자, K라는 식이 없고 숫자만 있으니까 자, 원래는 아까 앞에 있는 게 뭐라고 했어? 여기 있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항의 개수라고 그랬다. 자, 근데 1부터 20까지가 20개 대입하는 거니까 얘는 20 곱하기 3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요?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6이라고 답이 나온다.